에고머리나. 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이번에 들어볼 생존자는 윙 벌레 컷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벌레 전문가, 바로 곤충학자입니다. 곤충학자는 현재 유저들 사이에서 애매한 서포팅 능력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임에도 금방 열기가 식어버린 생존자입니다. 날이 갈수록 게임이 고인물화되는 것과 더불어 해독이 우선시되는 팀플레이 게임의 특성상 곤충학자가 큰 메리트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곤충학자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가 없다면 그 누구보다 쉽게 트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팀원에게 진심 어린 칭찬까지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곤충의 특징을 잘 이용한다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지역에서도 누구보다 쉽게 구출 서포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라는 해독은 안하고 혼자 벌레랑 놀고 있는 유저분들을 위해 곤충학자의 벌레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그로 시에 어떻게 벌레를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벌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여나 이미 곤충학자로 활약하고 계신 유저분이 계시다면 새로운 벌레 유저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만의 의견과 꿀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곤충학자는 게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벌레떼를 소환할 수 있는 곤충 채집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우측 아이콘을 한번 클릭하면 전방에 벌레떼가 생성됩니다. 클릭한다고 바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클릭한 순간부터 약 2초 뒤에 생성되며 화면 기준이 아닌 곤충학자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 앞으로 생성됩니다.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벌레는 멈춰있을 때뿐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구역으로 벌레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곤충학자의 방향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면 정면을 바라본 채 아이콘을 클릭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곤충학자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해당 방향으로 벌레가 생성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하는 특정 구역의 벌레떼를 생성하려면 곤충학자의 방향과 2초 후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곤충학자는 벌레를 생성할 때 벽에 딱 붙어서 벌레를 소환하면 뒤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경우 벽 뒤 너머로도 생성이 가능한데요. 이 점을 이용해 내구도를 아끼면서 빠른 지원을 해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성심병원의 테라스는 좌측보다 우측의 성공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곤충학자는 이렇게 벌레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벌레떼를 직접 조종할 수도 있는데요. 채집망 아이콘을 통해 벌레를 이미 한번 생성했다면 다시 한번 터치해 벌레 조종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존자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며, 만약 감시자를 향해 돌진할 경우 감시자는 벌레떼에 의해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팀인 생존자의 경우는 여러분의 벌레에 휩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시자를 향해 가다가 팀원을 위해 피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배려심이 많은 유저는 혹여나 팀원이 느려질까봐 팀원의 동선을 피해가며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팀원이 벌레에 상호작용하려면 자신이 직접 벌레 근처에 가서 탑승 버튼을 클릭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곤충학자 본인은 그냥 접촉만으로 간단히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벌레 조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벌레 버스에 탑승해 이동하는 경우 그냥 이동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그로 도중 개활지에서 사용해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탑승한 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유저의 컨트롤 실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직선 거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벌레 컨트롤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벌레 내구도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시자에게 묘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 이상 굳이 나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점을 변경해가며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벌레를 사용하다 보면 꽤나 골치 아픈 일들도 발생하는데요. 조종하려다가 자신까지 떠밀려가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전환시 화면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어리둥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 곤충떼를 조종할 때 보이는 시점은 곤충학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을 보면서 생성했는지와 큰 연관이 있는데요. 그냥 정면을 바라보며 생성했을 땐 벌레의 시점도 그대로 정면이지만, 만약 뒤나 옆을 바라봤을 때 생성된 경우 벌레의 시점은 해당 방향을 향해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 어그로나 서포트를 하다가 겪는 화면 전환에 보다 익숙해지실 수 있겠죠. 이 벌레떼는 기계공의 빡빡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개공이도 아이콘을 통해 빡빡이를 생성하고 감시가 부수지 않는 이상 생성한 순간부터 끝까지 장원에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기절 상태나 의자에 앉아서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곤충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원에 한번 벌레를 생성해 놓았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며 기절 상태, 의자에 앉은 후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레를 생성하기 전에 기절하거나 의자에 앉는다면 벌레떼를 생성할 수 없겠죠. 풍선에 묶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벌레를 소환하는 이 곤충 채집망은 내구도가 존재하는데, 직접 조종할 때만 내구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감시자가 한 대 때릴 때마다 약 17%씩 감소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시자가 이 벌레떼에 접근하게 되면 감시자의 이동 속도가 70%나 감소하게 되는데, 곤충학자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감시자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목에 주로 설치하게 됩니다.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이동 속도가 느려져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구간이 없다면 감시자들은 이 벌레떼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감시가 이 벌레떼를 향해 공격을 휘두르면 공격 딜레이 없이 벌레떼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데, 이렇게 벌레에게 총 2번의 공격을 가하면 곤충학자의 벌레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낭비하지 않은 내구도 풀 기준으로 게임 한 판당 최대 6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 공격 이외에 원거리 스킬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판정이기 때문에 뽕뽕의 폭탄이나 거미의 가리침 같이 뭔가를 추가적으로 발사해 공격하는 감시자들은 사용시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안도니 소나타는 벌레에게 데미지를 줌과 동시에 통과되고, 문어발가락과 도마뱀 엉덩이 같은 범위형 공격 또한 벌레와 생존자 동시에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감시자의 짧은 평탄은 한 대 먹어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배구산처럼 긴 사거리를 가진 감시자는 풀차징 시에 벌레에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고 곤충학자에게 타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만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그로를 끌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전 공군편에서도 살펴보았듯 벌레가 공군의 총을 맞으면 데미지가 들어가 내구도가 깎이게 되고, 멋있게 돌진하는 포워드를 중간에 아름답게 끊어볼 수도 있으니 트롤 시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장장에 인형이 설치되어 운영에 까다롭다면 벌레로 가볍게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출구 심리전이나 해독 견제 이유로 인형이 존재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런 것을 응용해 벌레로 요세비의 사진 촬영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곤충학자란 벌레떼를 소환하고 난 뒤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옆 회수 아이콘을 통해 생성했던 벌레떼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종의 심리전이 가능한데요. 곤충학자는 채집망의 내구도를 관리해주는 게 좋은데, 감시자의 공격 한 번이 꽤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감시자의 첫 번째 공격까진 시간벌이용으로 맞게 냅두고 벌레가 사라지게 되는 다음번 공격, 바로 두 번째 공격 때 타이밍에 맞춰 회수를 하는 겁니다. 감시자는 분명 똑같이 공격을 휘둘렀지만 곤충학자가 벌레를 회수했으므로 한 번의 내구도를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이 회수 능력은 곤충학자가 벌레를 조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벌레 조종 모드에 들어가 있을 때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주로 감시자와의 거리를 벌리기 위해 사용하는데, 원거리 공격을 가진 감시자에 대처하기 위해 벌레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벽바상을 막아볼 수도 있고, 인성존으로서의 진입을 보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러한 심리전은 대부분 곤충학자가 어그로 끌렸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팀원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에선 대부분 감시자를 밀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벌레를 컨트롤하며 터널링 당하는 생존자의 어그로를 돕거나, 풍선에 묶인 생존자가 탈출할 수 있도록 감시자의 동선을 방해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감시자를 밀어내기 위해 힘쓰기보단 감시자를 벽에 붙여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게 더 유용하다는 점인데요. 감시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대로 밀고 들어오지 않겠죠. 분명 벌레떼를 피하기 위해 돌아가는데, 이 상황에서 쓸데없이 무리하다가 오히려 감시자를 팀원에게 배달해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벽에 밀어붙이고 있으면 감시자가 행동불능 상태에 걸려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공격을 휘두를 수밖에 없게 되죠. 감시자를 벽에 밀어붙일 때 주의할 점은 계속 방향키를 벽으로 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벽에 붙였다고 방향키를 떼시면 밀치는 판정이 해제되고 이속 감소 판정으로 바뀌어 그냥 지나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감시자가 판자를 부수거나 판자에 의한 기절은 벌레로 밀리지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곤충학자는 혼합시약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는데요. 곤충학자가 판자와 창틀을 넘을 때마다 시약이 발라지는데, 만약 이 시약이 발라진 판자나 창틀을 넘게 되면 기존보다 10% 빠른 모션 속도를 보여줍니다. 시약을 바르는 첫 번째 행동 때는 버프가 발동되지 않으며, 이미 발라져 있는 곳을 넘는 두 번째 행동 때만 버프 판정이 납니다. 이 시약은 제한시간 없이 게임 내내 지속되며 수량에도 제한이 없는데요. 판자의 경우 감시자가 부수기 전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으며, 창틀의 경우는 감시자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감시자의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곤충학자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향기 특성입니다. 곤충학자가 감시자의 시야 밖에 있으면 2초간 위치가 발각되는데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위치가 발각되는 게 아니고, 감시자에게 어그로가 걸리게 되면 일정 거리 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그로가 걸렸을 때 숨을 생각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가 곤충학자의 기본적인 특성인데요. 그렇다면 이 곤충학자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게임이 시작되면 해독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 오로지 서포트에만 능력이 맞춰진 캐릭터다 보니 벌레 가지고 딴짓하다 걸리면 팀원에게 벌레 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대체 언제 벌레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간단하게 어그로와 서포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유저보다 운이 좋기 때문에 분명 첫 어그로에 자주 걸리게 될 텐데요. 만약 어그로에 걸리게 되면 똑같이 감시자의 추격을 피하시다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슬슬 벌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시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용법이 살짝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시자를 느려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좁은 골목이나 판자가 부서져 비어있는 구간, 감시자가 돌아서 오게끔 판자와 인성존을 벌레와 함께 돌며 어그로를 진행하는 겁니다. 뺑뺑이를 돌다가 판자를 한번 아껴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감시자는 벌레를 때려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전혀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벌레로 시간을 끄는 것이 곤충학자를 사용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어그로를 끌 때 주의할 점은 이 벌레떼를 빡빡이 쉴드처럼 설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쓸데없이 어그로 끌면서 벌레까지 컨트롤하다가는 여러분이 벌레가 되는 수가 있으니 벌레와 일심동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되도록 벌레 컨트롤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시자가 벌레떼를 인지하고 공격을 한번 하면 그 다음 공격 타이밍을 예상하고 바로 회수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내구도를 아낄 수 있으며 채집망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수를 하거나 감시에 의해 벌레떼가 제거된 경우 쿨타임이 20초나 걸리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자리에다가 올바르게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벌레는 감시의 공격 판정을 흡수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부엉이처럼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거울머리의 침투를 한번 막아내거나 조커의 추진기를 도중에 끊어내고 노루의 사슬 공격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벌레만 있다면 어그로 시에 굉장히 유용하죠. 어그로나 해독 동선 중에 판자와 창틀을 넘어 미리 시약을 발라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추후 이득을 불러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팀원에게도 이 버프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그로에 취약한 생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벌레 서포트입니다. 곤충학자는 팀원을 서포트해주는 지원 캐릭터죠. 지원하기 싫다면 마음 편하게 킹갓 변호사를 하시면 됩니다. 곤충학자의 벌레 서포트는 주로 팀원이 눕고 구출캐가 구출을 하러 갈 때 함께 지원을 가게 되는데요. 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그냥 해독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되도록 하던 해독을 잠시 멈추고 벌레로 해당 의자 근처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구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구출자가 구출 심리전을 마치고 감시자의 평타가 빠진 타이밍에 빠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감시자를 미는 행위는 딜레이가 걸린 상황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평타 딜레이로 멈춰있는 감시자를 멀리 밀어버려 구출된 생존자와의 거리를 벌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구출받은 생존자가 감시자와의 거리가 크게 벌어져 구출받은 후에도 인성전에 진입해 위기를 면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출자가 좀 더 편하게 구출할 수 있도록 먼저 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구출에 특화된 감시를 상대로 이용합니다. 또한 지하 감옥 같은 위험한 지역에 팀원이 묶여있다면 구출 지원으로 안전하게 팀원을 구출해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벌레 제거를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멀리서 의자를 향해 가다 보면 벌레를 인식한 감시자가 미리 제거하기 위해 마중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감시자가 벌레를 제거하는 틈에 꽁구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구출캐와 같이 들어가면서 감시자를 그냥 밀어버리면 구출캐가 보다 쉽게 구출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스터나 봉봉 같은 캠핑 특화 감시자에게 효과적입니다. 더블 다운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볼 수 있죠. 이처럼 감시자를 멀리 밀어버리는 스킬 때문에 곤충학자는 구출캐와 시너지가 좋습니다. 포워드나 공군이 기절을 먹였다면 벌레로 저 멀리 보내버릴 수도 있고 벌레 밀당 심리전을 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헛방을 하게 하거나 시간을 벌다 보면 풍탈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때 쭉 밀어버리면 감시자의 멘탈도 함께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출 지원뿐 아니라 어그로 끄는 생존자가 근처에 있다면 팀원을 위해 사용해줄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듯 너무 오버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해독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는 해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곤충학자 인격은 어떠할까요? 곤충학자는 벌레를 제외하면 온전히 맨몸이기 때문에 3구 인격을 드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구출 캐릭터가 아니라 지원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임을 하다보면 곤충학자가 구출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구출 지원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구출을 가지 않아 결국 혼자서 간다거나 풀피 상태이거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말이죠. 구출에 특화된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맨몸으로 구출 후 벌레와 함께 커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팀원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고수들이 아니고서야 나홀로 게임에서는 이득 보기가 꽤나 어려운 캐릭터라는 점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네요. 자, 벌레로 감시자를 따돌리는 나쁜 어린이 곤충학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개인적으로 곤충학자는 어그로 끌기도 나쁘지 않고 팀원의 구출과 동선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원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팀원들도 곤충학자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함께 구출 시너지를 발휘하겠지만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곤충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벌레만 주구장창 쓰다가 해독은 하나도 안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F킬러 쫙 뿌리고 싶은데요. 해독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알잘딱으로 벌레 지원을 해주신다면 팀원들도 아마 벌레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박사가 게임에 많이 등장해서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화가 나거나 랭이 잘 안 풀린다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의 숭고한 시간을 가져보죠. 첫 번째는 밀키러버님께서 보내주신 작품입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과 클래식 비주얼 룩의 기미를 그려주셨는데요. 변호사가 아마 저렇게 생긴 훈남캐였다면 유저들 사이에서 부동의 1픽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인정? 다음은 주구미님 작품인데요. 제가 변호사 인형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데 인형이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만약 굿즈로 나온다면 하나 소장하고 싶네요. 다음은 다트리또님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그림을 좋아하는데 캐주얼함과 휴식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약간 한강 피크닉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한강 피크닉? 다음은 신인 양릭루님의 작품입니다. 항상 변호사의 압도적인 얼굴로 눈종화를 시켜주시는데요. 잘 보니까 변호사를 그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변호사가 되어버렸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아나트라님 작품입니다. 의문의 말씀과 함께 얼굴에다가 큼지막한 개미를 붙여주셨는데요. 제가 닉네임이 개미이긴 하지만 벌레를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닉값은 할게요. 다음은 누구님의 작품입니다. 총 4개의 그림을 보내주셨는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바로 제 채널의 공략 썸네일을 2D화 해주신 거죠. 제가 썸네일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특성에 맞게 잘 지은 것 같네요. 디테일로 개미핀도 머리에 달아주셨는데요. 음침하게 뒤에서 쳐다보는 변면까지 메이람을 볼 때마다 꼭 변호사가 보이는데 무슨 변호사 협회장이 된 기분입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내주신 6분 모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곧 수능인데요. 고3 수험생분께서 제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전국에 계신 우리 개미공략 수험생분들께서도 곧 새로운 시즌에서 압도적인 변호사 파워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다음 공략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하시는 일 항상 잘 되시고 행복한 하루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개바입니다. 네, 빠이.